만에 드디어 저희 아이 통잠을 잡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영유아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그 꿀잠, 통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 잘 자고가 저희 아이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일단 엄마 아빠가 아기와 함께 잘 것인가 따로 잘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가족 모두 숙면을 잘 취한다면 뭐 함께 자던 따로 자던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족 모두의 건강한 숙면이니까요. 저희 아들 얘기를 하자면 현재 26개월이에요. 저는 출생 직후부터 한 방에서 아이 침대로 분리시켜 재웠고, 6개월 때부터는 아예 아기 방을 따로 분리시켜서 재웠어요. 우리 가족 모두 꿀잠 자기 위해서 아기 방을 분리시켰던 거죠. 6개월 이후부터는 아기 방에서 같이 누워서 재우고, 아기가 잠들면 저만 쓱 몰래 나오고, 또 아기가 새벽에 깨면 가서 다시 재우고 쓱 몰래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요. 애착 인형도 있었는데 계속 옆에 누워서 아기랑 같이 잤더니 온장가부터 자기 직전에 저희를 애착 인형처럼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근데 그 끌어안는 느낌이 처음에 너무 좋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새벽에 자다 깼을 때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를 또 껴안고 자야 되는데, 옆을 확인해 봤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서 결국엔 잠이 깨서 울어버리는 거죠. 결론은 이건 말만 독립이었지 제대로 된 독립이 아니었어요. 방만 따로 쓸 뿐. 안방에서 아기 방까지 왔다 갔다를 새벽에 기본 한두 번, 많으면 세네 번 그 이상? 미쳐요.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고 나중에 아기 방 가서 같이 자게 되는 빈도수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이알이나 성장통,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 이유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간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가족 모두 숙면을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니 다음날 컨디션도 안 좋고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의 수면 때문에 힘든 날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좋은 잠 처방전이라는 책을 소개받아 읽어보게 됐어요. 의학, 육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책이어서 그런지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더라고요. 이 책은 아이의 잠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읽기가 수월했고 사례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수면을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완전한 어둠. 적어도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밝은 조명이나 전자기기 화면을 피해라. 저는 현재 아직까지도 미디어를 안 보여주고 있지만 적어도 밤 8시부터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조명도 약간 어둡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목욕을 하고 바로 아이 방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온도 설정. 저희 애기도 열도 너무 많고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잠을 깊게 자지 못했는데, 이게 다 적정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세 번째, 공간.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루에 책이랑 장난감을 정리해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방에는 오로지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환경 만들기. 애착 인형이나 베개는 애기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거라 계속 유지를 해줬고, 자기 전에 다리 주물러 주는 것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추천해주는 잠이 오는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사서 읽어줬는데, 저희 아들은 확실히 다른 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면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숙면을 못 취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책에서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크게 수면 장애, 수면 이상으로 나뉜다고 해요. 수면 장애는 의학적 진단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질환들이에요. 예를 들어 잠잘 때 입으로 숨쉬는 구강호흡이나 수면 무호흡증, 코를 자주 고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수면 이상은 일상생활 장애나 수면 환경 문제, 정서 장애 등의 이유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코를 자주 고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등을 일주일 정도 관찰을 했고, 저희 아들은 수면 장애가 아닌 수면 이상으로 숙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책에서 수면 이상으로 인한 통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잘 때, 수면 규칙이 따로 없을 때,
소음, 실내 온도, 환경 변화, 불편감, 몸이 아프거나 낮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을 때, 심한 활동을 해서 이 막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을 때, 악몽을 꿨을 때 등등 엄청 많죠. 또한 아이가 자다가 깨서 부모의 도움으로 잠드는 게 일종의 버릇인 경우, 이게 바로 저희 아이의 경우인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다 깨는 경우는 흔한 일이에요. 물론 본인은 인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잠들다 깨더라도 바로 잠들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모르는 아가들은 이렇게 중간에 깼을 때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게 되는 거죠. 아이는 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 잠들 수 있어야 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처음 잠을 청할 때 부모 도움 없이 아기 스스로 잠드는 법을 아는 아가들은 잠에서 다시 깼을 때도 다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스스로 자는 법을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일단 처음 시작은 아이로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연습을 일주일 정도만 하면 아이가 중간에 깨도 스스로 잠들 준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로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같이 누워 자는 게 일상인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는 같이 누워있지 않을 거고 엄마는 옆에 앉아 있다가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서 같이 누워서 자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줍니다. 이때 아이 옆에 눕는 게 아니라 앉아만 있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엄마는 방에 나가 있다가 다시 마지막 인사하러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한 뒤에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엄마가 방에서 나가 있는 시간을 점점점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도 옆에 앉아서 있는 거는 그럭저럭 인정하고 잘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 방 밖에 나가 있다가 마지막 인사하러 들어올게 하고 방으로 나갔더니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쫓아나오더라고요. 뭐 아기 입장에선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점진적으로 아이와 떨어지기. 어떻게 했냐면 조명은 약간 어둡게, 그러니까 수면등을 킨 상태에서 아기는 누워있고 전 아기 옆에 앉아서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고 다 읽으면 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잠들 때까지 같이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아까처럼 불 끄고 바로 인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여기 문 앞에 앉아 있을게 라고 얘기하고 문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제가 문 쪽에 앉아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기가 납득을 하면 엄마 이제 문 바깥에 앉아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아기가 잠이 들면 한 5분 정도는 앉아서 기다려줬었어요.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세상에 납득이 됐는지 첫 시도 만에 뛰쳐나오지도 않고 여기가 통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2, 3일 정도는 잘 자다가 또 갑자기 깨서 저희 방으로 문 열고 찾아오고 자다 깨서 울고 그땐 멘붕이 좀 오더라고요. 통잠 한번 재우기 진짜 힘들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희는 문 쪽에 앉아 있었을 때 아기가 잠이 들거나 비몽사몽할 때 작은 목소리로 엄마 문 밖에 나가 있을게 잘 자 하고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가도 아기 입장에서는 자기랑 엄마가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걸로 인식이 됐던 거죠. 자기가 잠들 때까지는 엄마가 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중간에 잠이 깨서 엄마를 찾았는데 방 안에 있던 엄마가 없으니 울면서 저를 찾고 결국엔 통잠에 실패하게 된 거죠. 결론은 저희 아이는 엄마 없이 스스로 자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빨리 재우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기가 잠들기 전, 그러니까 확실히 의식이 있을 때 엄마 아빠 굿나잇 인사하면서 엄마가 방에서 나가고 난 후에 잠들게 하는 것. 방에서 혼자 본인 스스로 잠드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끔요. 잠자는 것도 혼자 잘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납득이 가게끔 무한반복. 인정을 못해서 바깥으로 쫓아나오면 다시 엄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 옆에 앉고 처음에 했었던 점진적인 거리 떨어뜨리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잘 수 있다는 법을 배우기까지 시간은 꽤나 걸렸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주물러주면서 우리 아들 혼자 코 잘 잘 수 있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 내일도 재밌게 놀자. 빠빠이 잘 자. 이걸 무한 반복했어요. 저도 진짜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가 먼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책에서 잠자리 일과를 꾸준하게 지키면 2에서 4주 이내에는 큰 변화가 생길 거고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끊기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버텼어요. 스스로 잠드는 데 성공해야 중간에 깼을 때 스스로 잠자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이죠.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고 막 울 때는 진짜 막 마음이 찢어지는데 이걸 잘 버티고 서로 더 잘 자야 저희도 아이한테 다음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맘짓해도 버텼죠. 아유, 그래도 애긴데 좀 같이 있어주지. 난 그냥 같이 잘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가족 모두 그렇게 해서 같이 잘 자고 숙면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안방이나 아이방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안방, 아이방 왔다 갔다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지만 결국엔 셋 다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정을 해줬더니 시간은 걸렸지만 아기도 잘 자고 짜증도 안 내고 피곤해하질 않아요. 그러니 저희 컨디션도 좋고요. 중간에 깨지 않기, 나이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 동안 자기, 자고 일어난 뒤에는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좋은 수면의 3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뭐 아이뿐 아니라 가족들도 건강한 잠을 잘 수 있겠죠. 4, 5개월 때 수면 교육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준다면 준비가 됐다는 뜻인 것 같고 계속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에 맞추어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면 교육 시기에 있어서는 아이마다 성향이나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엄마나 아기가 준비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아이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들어 말해주었고 저희 아이는 그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다양한 이유로 통잠을 못 자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하여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좋은 잠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좋은 처방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좋은 잠 처방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이들의 나 혼자 잔다를 위하여 감사합니다.